튤립은 무척 키우기가 까다로운 꽃이래요. 종자를 심은 후 꽃이 필 때까지 약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는 뿌리가 잘 썩으며, 건조하고 흙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희소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꽃이다. 원산지는 터키와 중앙아시아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꽃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보다 번창하면서 웅장한 궁전을 세우고 그곳에 튤립을 심었는데, 심다 보니 품종이 개량되고 무늬가 화려해지면서 의상이나 그림에도 튤립이 등장하게 되었고, 16세기가 되면서 상인들로 인해 유럽 각지로 팔려나가며 그 존재를 알리게 된다. 1930년대 네덜란드에서도 튤립이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으며, 식민지, 그죠? 삶이 윤택하고 자금의 흐름이 여유로워진 중산층들은 그들의 자본을 여기저기 투자하곤 하였는데, 그중 가장 인기가 있던 투자 종목이 바로 터키에서 수입한 튤립이었다. 그죠?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튤립은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품종이다. 그 해에 사서 그 해에 바로 꽃이 피는 품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 증가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자 막 사는 사람이 막 많아지니까 집값이 막 올라갔던 거죠. 아파트 값이 그래서 막 고공행진을 하는 것처럼 결국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중고차 값이 완전 똥값 됐다 그러죠. 중고차 값이 신차보다 더 비쌌던 때가 있었어요. 연초만 해도.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차가 빨리빨리 나오지 못하니까 신차를 기다리려면은 뭐 6개월 이상, 1년, 1년 반 걸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신차를 뽑았는데 중고차로 팔려고 보니까 중고차 값이 더 비싸. 1년 탔는데도 그냥 처음 살 때 가격이나 조금 더 비싸게 팔게 되고 그래. 그래서 카테크들을 그렇게 중고차 값을 또 올린 거죠. 차가 이제 신차가 빨리빨리 못 나오니까 중고차가 더 비싸지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던 거죠. 그 수요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카테크까지 들어가면서 증가를 했었던 건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죠. 할부로 사려면은 그것도 금리 인상하면서 이자가 높아졌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돈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뭐 돈이 좀 풍족해야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이제 안 사게 되고 있는 것도 내놓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이 아주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똥값 됐다고. 그런 시세 원리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튤립 구근은 사재기 현상까지 생겨나고 급기야 아직 꽃도 피지 못한 구근을 뿌리만 있는 거, 그죠? 뿌리하고 되어 있는 거를 사는 거죠. 아직 꽃 피기 전에 미래 어느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선물 거래까지 등장하게 된다. 야, 선물까지? 야, 커피나 원유나 그런 건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뭐 옥수수나 그런 것들은 10월물, 11월물, 12월물 그런 게 있는데, 미리미리 그때 이제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미리미리 선물을 사두고 그러긴 했는데, 야, 이때 튤립이 선물 거래까지 등장을 했다는 거죠. 1637년 2월에는 지금 30년대에 얘기가 나왔던 거죠. 30년대에 해서 37년이면 한 5, 6년 사이에 뿌리 하나가 8만 7천 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가 막 빠르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게 달아올랐던 것 같죠. 한 7년 만에 뿌리 하나가 87,000유로. 매우 희귀한 품종의 튤립은 왕이 부럽지 않다는 의미로 국운 왕자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튤립 파동은 중산층에서 시작되어 결국 정식 거래소가 아닌 술집 등과 같은 곳에서도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투기 현상을 야기하며 값싼 튤립을 재배하던 농민들마저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이쯤 되니 꽃 자체를 사랑했던 식물 애호가들이 더 이상의 구매를 멈추고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튤립을 사지 않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자 튤립 가격은 급작스럽게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빚을 지은 채무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급기야 각 도시들이 금융혼란에 빠지게 되자 경제 대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후 유럽의 경제 주도권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렇죠. 막 가격을 막 올려서 막 하는데 그걸 더 올려서 사줘야지 그게 돌아가지. 근데 더 이상 사는 사람도 없고 팔려고 보니까 팔려고 그러면 누가 사? 안 사.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팔려고 하는데 안 사니까 막 반토막 나고 막 그래서 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는 금리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이 빚을 진 채무자들이 넘쳐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빚져가면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빚져가면서 산 것처럼 삼성전자 빚져가면서 산 것처럼 튤립도 빚내서 산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었어야지 갚는데 돈을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 튤립 푸어가 되게 생겼어. 하우스 푸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 사놓고 어, 깡통 차는 거잖아요. 그거 이자 갚느라고 죽으려고 그러고 아파트 값은 오르지도 않고 튤립 값도 그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팔게 되니까 그리고 무슨 집처럼 계속 갖고 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튤립을 뜯어먹고 살 거야. 지나면은 지워버리는데 시기적으로 딱 그 꽃 폈을 때 제대로 그 가격을 받고 팔지 못하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식물을 가지고 이거를 했다라는 자체가 야. 근데 너도 나도 하니까 주위에서 다 하니까 다 튤립 한 송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금융 혼란이 빠지게 되는 거죠. 다 거품이니까 거품이 확 껴져 버리니까 네덜란드는 몰락의 길을 너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으면 딴짓을 해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해. 예, 적당히 있고 그거를 돈 많은 거를 좀 다스릴 줄 알고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주체를 못하면 자꾸 이상한 짓 해.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탈하고 더 쾌락에 빠지게 되고 막 대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은 넘쳐나고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은 1720년 영국의 남해 해사 주가 급락 투기 현상과 18세기 초 프랑스가 설립한 북미 식민지 건설회사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 폭등 현상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역사상 유럽의 3대 투기 파동으로 꼽히며 현재에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각종 투기 현상에 종종 회자되곤 한다.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튤립 파동. 그리고 이 영국의 남해 회사 주가 급등락 투기 현상도 여기 있잖아요. 뉴턴이 그게 투자를 했었어요. 뉴턴이 사우스시 스탁 사우스시 남해 스탁 주식회사. 그래서 18년도부터 21년 3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뉴턴이 인베스터 빚 조금 넣었어.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조금 넣었어. 그래서 벌었어. 그래서 아 좋아 신나 그리고 해피 해가지고 빠져나왔어. 돈 벌었다. 그런데 좀 있다가는 뉴턴 친구가 그거보다 더 많이 넣었고 그거보다 더 오래 가지고 가서 더 많이 벌고 나왔다는 얘기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난 조금 먹고 해피해야한데 나 이거 해가지고 집 한 채 샀어 막 그래 버리면 야 그죠? 그래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4만 원에 딱 팔아라 그래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가지고 한 100 몇십억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받아서 이제 요번 주에 나오겠죠. 1600억을 뿌어 막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그게 탐욕인 거죠, 탐욕. 그걸 보고 나니까 근데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까 뉴턴이 리엔터를 해요. 다시 들어가요. 아주 많이. 빚이 아니라 lot. 엄청나게 돈을 해서 빚까지 내가면서 들어갔어. 그래서 올라가니까 아 좋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친구 번 거보다 훨씬 많이 벌고 내가 아 좋아 띵가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번 폭락이 나올 때는 야 그냥 후두둑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니까 뉴턴이 세 번에 걸쳐서 또 팔고 결국 그래서 브로크 파산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폭등과 버블의 케이스죠. 뉴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다고 이런 거에 안 들어가요. 똑똑한 거하고 탐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조금 들어가서 끝까지 보고 나오던지 수익을 극대화 시키던지 아니면 한 2%더 넣고 가든지 예. 그렇게 해서 가야지 왜 꼭지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오른 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 원칙, 매매 철학을 갖고 있어서 꾸준히 수익 나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지. 몰빵, 대박 하려다 쪽박 나고 한 방 벌려다가 한 방에 훅 가고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쎄쎄쎄.